왜 100일인가? 100일이 8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준비들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100일 로드맵이 필요한 겁니다. 자, 3대 목표,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자세하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3대 목표,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것,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3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과학에 기반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정하면 계속 꾸준히 그 방향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해야만 하고,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는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의 로드맵, 대강의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30일 내에 해야 될 일들, 50일 내에 해야 될 일들, 100일 내에 해야 될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 과제 4개 또는 핵심 전략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단순히 자료만 수집해서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과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그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도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 지금 우리 인수위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그런 일상 회복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마스크,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현재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대신에 건물에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의무화는 아마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집합 금지 업종이라고 해서 보면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든지, 헬스클럽에서 환자가 생기면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다든지, 그래서 뭐 검도는 되고 해동 검도는 안 되고, 뭐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밀집, 밀접, 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집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그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밀집도겠죠. 밀접도라는 것은 여기에 몇 명 모여 있지 않더라도 한 구석에 서로 모여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테이블 간의 거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그게 이제 밀접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밀폐도와 해당하는데요. 제일 좋은 예가 아마 비행기일 겁니다.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가장 많은 환기를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만약에 그 환기 설비를 한다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올바른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이제 확립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여러 가지 일반 의료 체계 중심으로 환자 치료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상시 대응 병상을 6,000개 정도, 긴급 치료 병상을 1,300개 정도, 그리고 또 특수환자 치료 목적 긴급 병상을 300개 정도 확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 체계 중심으로 상시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100일 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 계획에 속합니다. 무엇이냐면 감염병 전문 병원을 각 지역마다 두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 센터,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을 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7천억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천억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쓰고 나머지 2천억은 연구에 쓰게 하겠다. 이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적절한 곳에 이제 병원 시스템을 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전문 병원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공공정책 수가도 거기에 맞춰서 그 정해야지만이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여기에 대해서 기피하는 병원들이 많아지면 그거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전략으로는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겁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사실이, 제가 보니까 올해 2월달 사망자 숫자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과 사망자가 3,000명입니다.
초과 사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안 돌아가셨을 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2월 달 한 달만 해도 3,000명이고 3월 달에는 폭증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초과 사망자, 2월 달 초과 사망자 3,000명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분은 1,300명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2,700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그 만성 질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근데 그 숫자가 사실은 이 데이터만 보면은 더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다른 만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는 사실 더 심각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 특히 보면은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 영유아, 그리고 또 고령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런 분들이 고위험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호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사실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계획 내에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검사 당일날 확진이 나오면 무조건 팍스로이드 처방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그 고위험 취약계층의 사망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돌봄 취약계층도 보호하는, 뭐 이건 아까 저 설명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는 하고요. 요즘 롱 코비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코로나 후유증인데요. 아직 데이터가 지금 모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1만 명 정도 규모로 연구를 해서 의료기관도 지정하고 치료 가이드라인도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백신과 치료제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국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도 더 강화하고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을 그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그 입증을 하도록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수준을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또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돌연사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보상 신청을 7만 건 정도가 지금 이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처리 지연이 90%에 달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0일 이내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처리 지연이 없이 120일 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 그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팍스로이드가 한 100만 6천 명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을에 만약에 또는 겨울에 다시 또 이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게 되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만 9천만 명분을 더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50만, 내년 상반기에 50만 정도?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접종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과연 4차 접종을 언제 어떤 분들이 맞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건 충분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아마도 이제 가을 대유행이 예상되기 직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100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의 방역기구를 아까 자문기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 포함해서 재편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을 정부에다가 인계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